역시 목사님이나 마찬가지로 언론인이라는 하나의 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정파와 어떤 밀착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저의 이념과 특정 정파의 이념이 비슷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오늘의 이 모임에 제가 참석한 것도 자유한국당이 초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장이라도 주어진다면 저는 중차대한 헌법 문제에 관해서 얼마든지 저 개인의 생각을 피력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할 말로 초대해 줄 일은 없지만은 여당에서 초대해도 저는 가겠습니다. 가서 제 입장을 말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을 언급하기 전에 오늘의 이 상황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되겠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만 이 상황은 혁명적 상황입니다. 혁명, 레볼루션, 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혁명인가? 우선 그 주체 세력은 1980년대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노선을 천명했던 왕년의 젊은 혁명가들,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제가 그 당시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운동, 학생운동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혁명이다. 학생운동은 이 거대한 혁명의 한 장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저는 저만 봐도 다 알 수 있다고 봐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빼놓고 나머지 7개는 전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단의 원형은 이승만과 미국. 대한민국은 그래서 통일정부가 아니라 단독정권 수립의 원형. 그래서 이건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함축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그 치세에 우리 불평불만이 많아서 저도 우리 김문수 지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많이 대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레일을 깔아준 거, 그 레일에 따라서 산업화를 성공시킨 거, 그래서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산업화, 네이션 빌딩 과정에 녹아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어느 리더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휴가 반납하고 일요일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나라이지 이승만의 나라, 박정희의 나라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리더를 하고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이 또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근로자들이 피땀을 흘리고 우리 직장인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이룩한 알뜰하고 알토란 같은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루아침에 제 아들이 한번 그래요. 대해안로를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외국에 좀 가 있다가 돌아가지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야,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근데 이걸 김정일이한테 갖다 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의 우리 현실이 어떤가? 우선 이번 정부 들어서서 기본적인 이념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 뒤집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선포한 대한민국,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정이다. 물론 저도 임정 굉장히 존경합니다. 뼛속까지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리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을 언제 출발했느냐?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해 5월에 재헌국회를 뽑았고 그해 7월 17일에 재헌헌법을 만들고 거기 따라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서 만방에 띄우고 10월 24일 날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건 깡그리 무시하고 대한민국은 이건 없고 1910
19년 11월 며칠인가 그 임정에서만 한 것이지 48년은 무시한다. 이런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본의 아니게 생명을 잃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그 유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죠. 존중을 하고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심심한 또 이 사의도 표하고 해야 될 줄 압니다만은 그냥 이것이 남로당의 폭동으로 시작되는 사실은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남로당이 무장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가인 미군정과 우리 군경이 가서 진압을 한 거 그것까지도 그런데 일부 문서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 사상은 남한 단독 정권 수립 이승만과 미군정의 미국의 단독 정권 선거와 단독 정권 수립에 반대해서 일어난 제주도 민중의 통일운동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혀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삼불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미동맹을 놔두고 그걸 물먹이는 거죠. 거기 가서 삼불 정책을 했다든가. 이 광화문에서 최근에 반미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한미동맹 폐지하자. 미군 철수해라. 미국 나가야 잘 산다. 이런 구호가 버젓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민주화, 반권위주의 투쟁,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이룩하고자 한 민주화의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양승동 현 KBS 사장의 노래방 출입한 거, 또 그와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만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해서 임명을 했고 또 현재 징계정차, 중징계 절차를 받고 있다는 정필보 기자를 부사장으로 지금 임명을 하다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 강규영 KBS 이사가 뭐 이 신용카드 한 14만 원을 얻다 쓴 거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학교를 몰려가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데모를 하고 수모를 주고 이래서 밀려났는데 그 내로남불이라고 양승동 현 사장의 노래방 출입 거와 정필모 기자의 그런 그 징계 사유 그런 거는 또 이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내로남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을 지금 착착 장악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개헌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개헌이 아니라 재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개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재헌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체제를 바꾸는 거고요. 1948년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2018년에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민중주의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개헌안의 제기 방식부터 혁명적입니다. 공론에 붙이지도 않고 청와대 어느 기팅이 밀실해서인지 운동가들이 우물딱주물딱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포고령 발표하듯이 불쑥 개헌안을 발표해놓고 너희들 이거 먹어라. 야당 이거 받아 먹어. 국민 이거 받아 먹어. 하는 식인데 이거는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그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먹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헌법의 내용과 관해서는 세 가지만 줄여서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이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이 저항의 역사만 기술할 모양이에요. 뭐 언제 어디서 싸웠다, 언제 어느 투쟁, 어느 봉기, 어느 혁명 이것만 쫙 나열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 혁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 훌륭해. 4.19도 훌륭했고 박관영 의원이랑 같은 세대 아닙니까? 훌륭했고 뭐 반유신 투쟁도 훌륭했고
반권위주의 투쟁도 훌륭했고, 누가 그거 반대합니까? 그러나 헌법 전문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오로지 거기서만 찾는다면은 그럼 대통령을 세운 거, 아니 대한민국을 만든 거, 산업화를 해서 이만큼 보릿고개를 없애고 먹고 살게 된 거, 6.25 남침 때 북군 장군이 장렬하게 낙동강정선에서 산화한 거, 또 산업 역군들이 소독 광부 간호사 여러분들이 소독에 가서 그 고생을 해서 오늘날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이 대한민국 발전에 녹여드린 거, 이런 거는 그럼 그만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말없이 명예욕 없이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노고도 굉장한 이 가치와 평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길거리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싸운 사람들만 높이 평가한다면은 아마 나하고 김문수 의원하고 박관영 의장님께서 아마 우리도 이재호 선생이 아마 줄 서면은 몇 지 안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장르와 자리에서 피와 땀과 흘린 이 애국적인 국민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피를 뿌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을 마치 어느 혁명당의 혁명투쟁사처럼 쓰려고 하는 기도는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맞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토지개혁, 또 한미 동맹 만든 거, 응? 이런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 것도 헌법 전문에 쓸어 담기로 하면 그 없던 그 차이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우려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좋죠. 국회의원들 전부 비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나라 일을 결정하겠어. 이건 누가 말은 좋죠, 말은. 그러나 우리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직접 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서 이 국회의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단체의 말도 들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언론도 들어보고 또 대표도 뽑아서 청와대에서 원로회의도 해보고 이런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참여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밀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 군중 직접 참여가 민주주의의 대안이다, 미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완전한 건 전체주의, 다시 말해서 차베스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남미 차베스는 국회를 놔두고 행정부를 놔두고 커뮤널 컨슬, 쥐들 말로는 콘세오스 코무날레스랍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민중위원회, 주민위원회, 이걸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마을 단위의 정책을 결정하고 생산과 분배와 관리를 자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이 정당 정치라든가 이런 걸 쌍그리 무시하고 주민자치를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걸 한다고 칩시다. 그 주민위원회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불행하게도 자유민주파는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풀뿌리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는 오히려 민중민주주의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지방선거, 지방의회 나올 때, 나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 쪽에는 아마 그쪽 계통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진출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투표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 만약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하는 조항이 만약에 들어갈 경우, 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 같은 사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부 운동하던 사람들이 주민자치다. 그런 풀뿌리 조직들이 있어요, 지금. 뭐 환경, 무슨 뭐 생활협동조합 여러 해가지고 지역 그런 운동체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 시민단체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 주민위원회를 장악할 경우, 이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체제가. 이런 그 함정, 이런 저희, 이런 노림수를 알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해야지. 아, 직접? 그래, 국회의원 금배지 딴 사람들만 하는 건 눈꼴시지? 아, 그래, 지우고 우리 국민 직접 나가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끝으로 연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그것도 말은 좋아요, 다. 아, 이거 뭐 중앙에서 서울 친구들 그 껐떡거리는 거 배기 싫어. 아, 우리는 뭐 서울하고 상관없이 우리 이제 따로 하자. 뭐 이런 심리가 있겠죠. 또 너무 서울만 잘 되고 지방으로 가는 거. 그래서 지방 혜택을 좀 보자 하는 데는 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도 반대하지 않고요. 문제는 여기 이 개헌안에서 주장하는 연방 지방이라는 거는 이건 분국이에요, 분국. 나라를 쪼개는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싶어요. 어느 지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금강산이나 이런 데 좀 수학여행을 좀 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만약에 분국 형태의 독립성이 아주 강한 연방제가 됐을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너희 허락 필요 없어. 우리 이북 북한하고 직접 통할래. 경제협정도 맺고 교류협정도 맺고 친선문화사절도 왔다 갔다 하고 왕래도 직접 왕래하고 뭐 회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할까 이루? 그 무슨 군대 풀어서 막겠어요? 뭘 풀어서 막겠어요? 그 제각기 놉니다. 이 팔도가 아니라 팔국이죠. 팔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견제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남북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근데 남쪽마다 8동강이 난다? 그 중에 8동강 중에서 아마 3대5, 2대7, 2대6 정도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은 생각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쪽 생각으로 많이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이 선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대중의 경우 선동에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유민주파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 일반 대중을 이 자유민주 쪽으로 끌어잡아당기느냐 하는 그 프로파간다, 좋은 의미의 프로파간다, 선전, 그 방안을 여러모로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직접민주주의, 혁명사 위주의 헌법 정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도 있는 이 연방제 헌법,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막아주실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이나 하는 거죠. 네. 직접 국회에 나가서 부표를 던질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으로 우리 보수의 가슴을 크게 울려주신 윤석열 주표님께